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이름은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김들림인데요. 일단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 거는 지각과 결석과 뭐 교재 단어 점수, 그 다음에 숙제와 데일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부의 말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뭐 제 소개인데요. 일단 이름은 김들림이고요. 전화번호는 517-0688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돼. 근데 웬만해서는 확인하는 대로 답장은 할 건데 즉답은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말고 웬만해서 카톡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고양이나 강아지 좋아해요. 간접책도 많이 좋아하죠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나 소설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만화책이나 웹툰도 좋아하고 가리지 않고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괜찮은 거 있다라고 하면 네, 저한테 추천해 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걸 바라기도 하고 네, 추천해 주세요. 저도 이제 아는 게 많다 보니 많이 받다 보니까 반대로 추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운동 좋아하고 장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에는 무례한 거 싫어해요. 근데 무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저도 여러분을 이제 존중하면서 대할 건데 서로가 서로 간의 존중과 예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거기는 한데 제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대학이나 혹은 실력의 수준이나 가고자 하는 정도가 있고 현실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제 역할은 이 현실의 수준과 바라고자 하는 이 목표라고 할게요. 목표의 수준을 한없이 이 격차를 메꿔가는 게 제 역할이에요. 메꿔가서 최종적으로 현실의 수준이 이걸 넘어서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여기서 제가 그 역할을 도와드리려면 제가 그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맞춰가지고 개인에 맞춰서 그 실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드리거나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해주시면 제가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완전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도와드리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다 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테스트든 숙제든 뭐든. 그래서 그냥 거짓말 않고 그냥 솔직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이제 싫은 소리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거짓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게으른 걸 싫어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숙제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지각과 결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지각 및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금지고요.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됐다. 일단 지각 같은 경우에서 라고 하면은 5분 전까지 지각과 결석 사유를 전화 실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야기 들었듯이 전화 말고 웬만해서 카톡으로 아시겠죠? 꼭 전화 말 카톡으로 꼭 그 사유를 같이 연락을 주세요. 저 아니면은 실장님에게.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온다라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연락을 하고서 못 온다라고 해서 결석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무단결강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무단결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일단 시험 끝난 당일 오답 노트를 하러 학원에 와야 되거나 혹은 그 당시에 학원의 스케줄상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끝났다고 놀기 위해서 안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단결강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현장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지침상 웬만해서 권고 사항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갔다가 4시 그러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학교에 와서 돌아오는 게 기본적인 일정 루틴인데
그럼 학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약속 당연히 안 되지. 기본적으로는 학원의 스케줄 고정적으로 잡혀져 있는 스케줄이 먼저잖아요. 당연히 친구와의 약속은 그거 피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원 안 오는 날에 약속을 잡아주세요. 학원 오는 날은 웬만해서 약속 잡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타가 나져 있는데 무단별건 이외에 2번을 하게 되면은 퇴원 조치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 드려요.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다음 자 자료. 자 우리가 수업할 때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가지고 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교재, 자습서, 뭐 스프링노트, 숙제 교재, 뭐 기타 등등등 챙겨야 할 거는 다 챙겨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지참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스프링노트. 스프링노트는 꼭 항상 무조건 갖고 와주세요. 스프링노트가 없다면 거리 상관없이 집에 다녀오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챙겨와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숙제교재나 숙제교재지 뭐 숙제교재를 학교에 두고 와서 지금 못 가져왔다, 학교에 문이 잠겨서 뭐 이제 다녀오지도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일단 학원 오세요. 학원 오시면 프린트해서 드릴게. 그러니까 받아서 풀고요, 채점하고요, 오답하고요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거는 별다른 거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나 데일리 테스트 무조건 스프링노트에 부착하시고 나서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붙이지 않으면 저 확인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꼭 부착해 주셔라. 안 그러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꼭 스프링노트 잘 가지고 다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숙제를 한다, 꾸준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타 과목이랑 비교를 해서 영어를 소홀히 하는 거, 특히나 수학이나 막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그거 비교해서 영어를 소홀히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수학이나 지금 과학이 급해서 혹은 국어가 급해서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못했다 혹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학생 개별적인 일정이나 실력이나 그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율해서 계획을 세워드릴게. 장기적으로. 왜냐면 그거 가능해요. 원래 그런 일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는 누구 있었지? 과거를 갖다가 과거에서 포스텍 아니 카이스트나 고대 둘 다 합격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텍 간 사람도 있고, 유니스트가 유니스트인가 리스트인가 세 개 다 맞긴 했지만 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드릴 수 있어.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길게 진짜 장기적인 계획 1년짜리 계획을 잡고서 6개월짜리 계획을 잡고서 그걸 달마다 확인하고 주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확인하고 하는 관리도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오시면 상담하고 나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숙제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요,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 지점이 생겼는지 표시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냥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때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 하나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보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정말 단순하게 이 문제 전체를 다 설명해 줘야 될지 아니면은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특정 부분을 왜 모르는지가 아니라 이 부분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수업 때 가져와 주셔서 그냥 대면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뭐든 괜찮아요. 다만 대면하거든 혹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경우를 위해서 모르는 지점을 표시하시고 나서 그거를 질문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걸 왜 내가 몰랐다라고 했지? 내가 뭐 어떤 지점을 뭐지? 이걸 왜 몰랐지? 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표시를 해놔 주세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걸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저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렇게 표시를 해놔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자,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과는 90점 이상. 그러니까 페널티 기준은 타던 원칙을 따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각, 결석 다 마찬가지. 그리고 학생 개인에 맞춰서 당연하게 개별 맞춤 관리하는 것도 당연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깔아놓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개별 한 명 한 명 한 명 그 개인을 위해서 전체적인 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페널티를 조금 완화를 해달라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일종의 거래 같은 걸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 혹은 뭐 다른 부모님과의 일정이 있다. 가족 일정이 있다. 그러면 그쵸? 그거는 어떻게든 조율해드릴 수 있죠.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혹은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이런 거를 위해서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 한 학생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학생들도 다 하기 싫어지잖아요. 쟤는 해줬는데 나는 안 해주면은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은 페널티 안 받으시면 되지. 잘 외워주시면 되죠. 잘 외워주시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 개별 맞춤 과정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잘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어를 너무 하기 힘들다, 혹은 테스트가 너무 힘들다, 혹은 숙제가 너무 많다 했는데 만약에 남들이 1시간 하면 충분할 걸 저는 5시간 정도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것 좀 조율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다. 그럼 오세요.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그럼 따로 오세요. 따로 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 보내다 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율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언제든지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담해 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전부 다 해드릴 거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우리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장기전이에요. 길게 보시면서 가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시험 몇 번 봐봤잖아요.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도 보면은 일단 가장 큰 차이, 단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처럼 한 달, 2달 짧게 공부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온다? 그건 중학교까지. 전국의 중학교를 평균적인 중학교 그 수준을 잡아서 보자라고 하면은 뭐 교과서 한 개, 교과서 2과 정도 나오네. 그래서 본문만 외우면 어느 정도 70점 이상은 나오네. 그럼 평균적인 중학교 한 달, 2달 짧게 하면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길게 봐주셔야만 해요. 이게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오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도와주실 수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 준비할 때 한 달 동안 학교의 모든 시험 범위 프린트 교과서 내용 싹 다 외웠어요.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점수를 유지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내신 대비하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한 3번 정도 쓰러졌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몸이 축나요. 건강관리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못 가요. 한 번 시험에서만 쓰고 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3학년 성적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가주셔야 돼요. 똑같은 페이스로. 제가 봤던 학생 중에 가장 그 차이가 컸던 학생 1학년 성적에서 내신 5, 6등급 모의고사 또 마찬가지 5, 6등급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 정시로 학교 올라왔어요. 그때 의대를 갈 수도 있었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고대에 컴공을 갔는데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혹은 반대로 1학년 성적 과거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과거를 하고 그냥 일반고를 갔어요. 지역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0위권 대학을 가기는 했지만 10위권 중하위 낮은 학교를 갔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과거를 갔던 애가 갈 수 있었던 애가 실제 뭐 갈 수 있었지만 갈 수 있었던 애가 못 갔다. 다른 과거를 갔던 학생들보다 못 갔다라고 하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길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꾸준하게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시험 점수,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에서 한 번 점수가 좋았다, 기뻐서 기분이 어때요? 못 봤어요. 다운돼요.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쭉 가세요. 곧 무덤덤하게 쭉 가는 학생들, 이거 무덤덤하게 그냥 할 거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와요. 항상. 그래서 항상 무덤덤하게 그냥 본인이 할 거 공부하시면 돼요. 한 번 좋고 한 번 슬프고 그래서 오락가락한다? 안 돼요. 되게 위험해요. 이러면은 슬럼프가 오기 쉬워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오면 1년 까먹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피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멀리 보시면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덤덤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쉬운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숙제나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 드릴 수 있는 자료, 해당 실력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만약에 공개적으로 있는 데서 조금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잘 말을 못하겠다 라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나서 제가 감안하면서 보면 돼.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볼 때는 조금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그냥 맞게 했다, 뭐 테스트 같은 거 맞게 했다, 그럼 저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을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언 독해 맨 처음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거 페이크로 안 바꾸는 게 좋다, 더 잘 보인다라고 하면 이야기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분필 홀더를 주문하긴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글씨 쓰기가 힘들어서 글씨를 진짜 못 쓰거든요. 진짜 못 쓰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쌤 저 글씨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글씨 진짜 못 써요. 아시겠죠? 진짜 못 쓰니까 꼭 잘 이야기해줘요. 못 알아보겠으면.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은 저 사람 독특한데 싶은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럼 독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대해 실력적인 면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모른다라고 해서 뭐라 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서 보시면 투부정사, 동명사로 시작되는 주어인지 의심하라 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자, 간단한 거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문장의 맨 처음은 항상 주어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어에서 시작해서 동사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를 뭐라고 불러요? 도연아? 도연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오케이, 명사. 글씨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시겠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명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명사가 주어 맨 처음에 나와서 얘가 있는 이가야 얘로서 시작한다 라는데, 이때 단일 명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A든 B든 U든 I든 V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명사 구와 명사 절이라고 하죠. 명사 구다. 우리가 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어 동사 없는 거.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 있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어차피 영어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가장 필요한 말, 중심적인 거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명사 구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투부정사랑 ing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투부정사나 ing를 시작했어? 그럼 주어로서 의심하라 라고 하는 건 뭔 소리야? 알아보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어? 그럼 다음에 동사 나올 거니까 이 동사 나오는 거 앞부분까지를 전부 다 주어로서 생각하고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투부정사나 ing가 문장의 맨 처음에 시작했어? 그러면 일단 주어겠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뒤에서 나중에 나올 거지만 절 뭐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빈아, 네,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 세 가지 뭐 있어? 네. 아,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네. 접속사. 네. 그리고 매달 조절. whether. 여기서 if는 일단 뺄게요. 네. 또 오케이. 동문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오케이. 잘 알고 계시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처음에 투부정사 ing만 했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절로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확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주어 동사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면서 기본을 하기가 제일 어려워. 고등학교쯤 가면 중학교 수준에서 당연히 쉽지. 문장이 짧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가면 그게 제일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if를 뺀 이유는 if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인다. if 절이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 자리에 쓰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밖에 안 돼요. 문장이 진짜 주어 자리에서는 if 절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서는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얘는 일단 따로 빼주시고 가장 폭넓게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건 접속사에서는 대신하 whether 정도다라고 하는 거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일단 대략적으로 개념은 말을 했으니까 자, 명사 구에서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건 투부정사나 동명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주어라고 생각하고 보자 라고 하는 거지. 뭐 여기서 특별하게 더 어려울 만한 거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문제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o make a chocolate라고 해서 나왔는데 항상 앞에서 말했지만 영어 문장의 시작은 특별한 게 없는 이상 항상 주어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투부정사나 밑에 나오는 ing 전부 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도 ing도 얘의 끝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왜? 동사 왼편까지가 다 주어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맨 처음은 항상 얘 주어겠지 라고 하면서 문장을 항상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몇 편까지 항상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봐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시면 문두에 한마디로 문장 맨 처음에 명사하고 한마디로 투부정사와 ing가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주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 얘를 주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주절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 앞에 뭐가 없는 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 지유야? 지유 어디 있어요? 네. 아니야. 김지유. 미안해요. 네. 주어 앞에 뭐가 없는 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요. 정말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뭐가 없는 거? 뭐야? 옆에
알고 있는 것 같아. 뭐예요? 오케이. 주어 앞에 접속사가 없는 접속사가 없는 주어 동사를 우리가 주어 동사를 이제 주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어 앞에 콤마 찍고 나서 쓰일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무조건 다 부사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와 ing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뒤에 콤마 찍을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따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고 얘를 그냥 무작정 주어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투부정사가 시작하고 나서 동사 나오잖아. 얘도 ing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 이러니까 얘를 우리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동사 나왔네? 그럼 얘 주어 맞지? 라고 하는 거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따로 나오잖아. 이러면 얘 당연히 주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ing 형태로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따로 나오잖아. 그럼 얘 둘 다 뭐예요? 얘 그냥 부사잖아. 얘는 지금 여기서 부사의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얘가 주어가 된다? 그런 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는 뭐다?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냐 아니면은 주어 동사 따로 있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 찾아서 밑줄 긋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자 여기서 투부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is 있네. 그럼 이 왼편까지가 싹 다 주어져. 자 밑에서도 ing를 시작을 하고 있어. 근데 뒤에 does not have to 라고 해서 동사 나오네. 그럼 얘도 주어. 자 투부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because 나왔네. 동사가 어디 나와 있어? 뒤에 보이시는 is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왼편까지 이 기다란 이 긴 부분이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주절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뒤에 동사 있어 없어? 라고 해서 동사만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don't like 있으니까 얘 동사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얘는 주절의 주어야. 항상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문장의 주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종속절이든 등위절이든 해서 다른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랑 주절의 주어 동사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3에서 고1 사이에 흔히 많이 중3에서는 잘 보이진 않고 고1에서 많이 보이지. 그래서 이런 문장을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얘네처럼 길어지니까. 문장이 복잡해지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기본적인 어순이라기보다는 구문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아. 가장 간단하게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it 비형용사 나오고 나서 여기에 동사 원형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동사 원형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걸 많이 물어보잖아.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에는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다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 뭐야? 그냥 얘네 주고 나서 이 문장 어떻게 쓰는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어떤 형태 들어가야 돼?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순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문장의 구조를. 그 자리 싸움이야. 고등학교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문 해석이라기보다는 구문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서도 ing를 시작을 하고 나서 is 뒤에 나오잖아요. 자, 밑에 거 building a meaningful and successful East-West relationship까지 하고 only be라고 해서 동사 따로 나오잖아요. 항상 주어 동사를 잘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하시거나 숙제를 하실 때 주어 동사를 감안하면서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실전에서 그거를 딱히 고려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시험 현장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못해요. 예, 그 현장에서의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못해요. 항상 시험 현장에서 잘하면 되죠. 그거는 연습이 많이 되어져 있을 때나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연습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많이 물어보면서 갈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크기는 되나? 보이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크기 이게 더 나으려나? 오케이.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봐봅시다. 잠시만요. 자, 일단 구문 분석 먼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General Z라고 해서 Gen Z라고 해서 나있죠? 저 is made of라고 해서 동사죠? people 뭐 전체사 명사니까 부사. born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몸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해서 단순하게 앞에 나와 있는 people 꾸며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고 분사죠. 자, they often called 라고 해서 동사. Digital natives,라고 해서 얘 목적어고. Because 접수사죠. 그래서 they grew up using the internet. 그들이 살았다. 이걸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they are now beginning 시작하고 있다. 여기까지 동사. 그 다음에 to enter 쭉 목적어. 뭐 여기 안에서도 딱히 따져보자 라고 하면 얘 동사겠고 얘 목적어겠고. 자, so 그래서 라고 하는 접속사. understanding. 자, 얘 같은 경우에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ing를 시작했으니까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 동사 따로 나오네. important. 그쵸. 그 다음에 for employers. 자, 얘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중요한 건데 얘네들한테 중요해 라고 해서 앞에 있는 important를 꾸며주는 거야? 얘 부사겠지. 자, Gen Z. 자, 주어 priorities 동사. work flexibility 목적어. over salary라고 해서 이것보다 라고 해서 얘네 전치사 명사라서 그냥 부사라고 할게요. 자, so 접속사 they request 동사 control 목적어. over their work schedule 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 그들의 이것보다 더 요청한다. 이거에 대한 통제력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쭉 보시면 쭉 가서 여기까지 주어. is 동사, also important 주어, to them 이거는 전치사 명사. so 그래서 they 주어, seek 동사, jobs 목적어.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채우야. 이때 that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 자, 이때 that 앞에 명사 있죠. 그리고 뒤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사를 시작하고 있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뒤에 어디까지가 쭉 가서 끝까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job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이 안에 문장에서 봐보자라고 하면 enables 동사, that 목적어, to fulfill 목적격 이지. 근데 또 이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안에서까지 들어간다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companies 좋아. 자, turning 뭐야 이거? 동사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어디까지? preference까지 가셔야죠. 여기까지가 뭔데? 주어지. 그럼 이제 turning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ing 분사로 해서 앞에 있는 companies 꾸며주는 거잖아. 자, will find 동사, it 목적어, challenge 목적격 보어. 자,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태호야. 이때 투부정사 무슨 역할이에요? 얘는 뭘까? 부사? 아니면 이때 it이 가리키는 건 뭐야? 가짜. 목적어. 오케이. 얘는 가목적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와 진목적어. 그래서 이 문장 아주 중요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를 하는 내용들을 웬만해서 데일리 테스트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별표를 치는 것들은 거의 이거 그냥 무조건 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별표를 안 치는 것들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별표를 치는 것들은 무조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야. 그러한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t is necessary. 자, 얘 주어, 얘 동사, necessary 부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예요? 얘 딱히 얘기는 안 하겠, 뭐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얘 가주어, 얘 진주어. 그래서 then work environment이라고 해서 쭉 어디까지가 그 뒤에 것까지가 다 진주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내용 해석하는 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면서 할까? 아니면 어법을 먼저 볼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generation Z. 자, 그래서 Gen Z라고 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Z 세대는 is made up. 자, 구성이 되어져 있다. 사람들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born between이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PP나 ING 같은 경우에서는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때 ING는 항상 하는 거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명사가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어 어순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영어가에서는 명사가 ING를 하는 거고 명사가 PP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주는 거잖아. between이라고 해서 1997년과 2012년 사이에 라고 해주는 거지. 자, they,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they는 당연히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 people을 가리키는 거겠지. called, 자, 불려요. digital literacy라고 해서 한마디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아무래도 디지털이랑 나하고 자랐다 뭐 이런 편이지 뭐. 자, because 왜냐하면 they grew up. 자, 그들은 성장을 해요. 성장했어요. 사용하면서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현민아? because는 우리가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접속사로 따졌을 때 because 말고 쓸 수 있는 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 뭐 있어? since랑 as가 있죠. 자, 그러면 전치사는 뭐 있어요?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뭐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because of 그 다음에 due to thanks to 그 다음 owing to. 이 아이들은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because 들어가야 돼, because of 들어가야 돼, 주어진 자리에서 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주요문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네들을 다 알고 있다 이미 라고 하면은 전치사 중에서 하나만 추가합시다. on account of.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때 조금 어려운 학교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on account of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인 글에서 보기는 정말 어려워. 잘 안 써. 근데 조금 어휘를 어렵게 하는 학교. 어휘를 어렵게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어휘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학교에 맞춥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다 이 네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내신 요구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이 부분에서 들어가 여기 지울게요. 뭐 쓰셨으니 이야기해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드러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젠지는 어떤 세대일까? 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이때 어떤 세대인가? 라고 해서 드러나는 뭐야? 드러나는 말이 뭐야? 얘네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야. 그걸 하면서 자라왔어 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잖아. 특별한 거 있어? 없어. 자, 그들은 now beginning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뭐 하기를? 들어가기를. 현업에, 그러니까 업무 현장에
한마디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독특한 기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세대인가 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중요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입사원들이니까 사장님들이 얘네 잘 알아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들 데려오지.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번까지네요. 그러면 3번 문장 정도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용은 어떤 거야? 어떤 세대인지 말했고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말했어. 자, 그 다음에 젠지 얘네들은요 priorities, 원래 priority라고 해서 여기서 ty로 끝났으면 우선순위잖아. 근데 ing 해서 뭐예요? 얘 동사 된 거잖아. 우선순위를 매기다 라는 뜻이죠. 옆에 보면 나와있지? 그죠? 이쪽에 나는 지금 자르지만 여기 나와있잖아. 우선순위를 매기다 라고 해서. 자, 젠지들은요 G세대들은요 우선순위를 매겨요. 일의 뭐를? flexibility, 유동성을 뭐보다? over salary. over이라고 하면 뭐뭐보다라고 해서 높게라고 하는 거잖아. 뭐보다? salary, 월급보다. 그러니까 월급이 더 중요해? 일의 유연성, 유동성이 중요하면 나는 일의 유동성이 더 중요해 라고 해주는 거잖아. 월급은 많아도 그렇게 그러지는 않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했었잖아.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야? 얘네들의 특징인 거지. 그때 뭐야? 여기서 work flexibility, 얘네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일의 유연성을 이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씨 못 알아보겠으면 언제든지 제발 다시 이야기해줘. 지금 나 이거 없이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을 못 주겠어. 부러질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거니까 꼭 잘 이야기를 해줘요. 언제든지 설명하다가 그냥 쌤 저거 못 알아보겠어요 라고 해서 언제든지 잘라 먹어서 들어와도 돼. 괜찮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그래서요. 이걸 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때 데이라고 하는 말,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겠어? 이때 데이는 앞에 나오는 이제 되겠지. 그죠? 요청해요. 통제력을 그들의 업무 스케줄에 대요. 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얘네들은 뭘 원한대? 통제력을 원한대. 참 진짜 글씨 마음에 안 드네. 네, 통제력을 원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살짝 잘라서 봤을 때 우리가 주요 어휘는 앞에서 뭐 있었어? 일단 디지털 리리스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는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 여기서 그냥 얘네 이해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었고. 근데 이 뒤에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야? 왜 이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되는 내용이 work flexibility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뭐 뒤에 over salary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control over their work schedule. 이 부분이 얘네들한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to find a balance.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해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장 맨 처음에 추구정사는 ing야. 얘네들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어로서 생각을 하고 보자라고 했었잖아. Between their work and personal lives.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말로 뭐야? 그냥 워라벨이잖아. 워라벨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야? 결국에 일의 유동성, 일에 대한 통제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이 결국에 원하는 바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이라고 하는 거잖아. 워라벨을 원한대. 그래서 또 그래서요. 그래서 그들은 추구해요, 이 일을. 근데 어떤 일인 거야? That unable, 하게 해주는 일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별표는 치고 넘어갈게요. 근데 문법 설명을 얘는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아시겠죠? 왜 별표 치는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가?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그들은 추구해요. 일을 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짧게 끝나는 문장이야. 근데 그 뒤에 지금 뭐가 나와있어? 관계되면서 that 나왔잖아. 그지? 중학교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때 that 나오고 나서 어디에서 that이 또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없네. 만약에 뒤에서의 that도 딱히 없지. 여기 있네. 이때 that. 얘네 두 개 가사 달라? 라고 물어보는 게 중학교식 문제잖아. 고등학교에서도 이럴 수 있긴 해. 근데 그렇게 문제 안 만들지. 보통은. 중학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되지. 고등학교에서는 뭐야? 이때 that 밑줄 쳐놓고 나서 얘 맞아 틀려?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방향이 다르다고. 중학교는 주어진 문장의 구문을 너네가 알고 있냐? 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여기 자리가 얘 자리라고 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야. 고등학교는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야 어법 문제 맞추고요, 서술형 맞추고요, 문장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 내용 이해 못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야? 하게 해주는 직업이잖아. 걔네들이 달성하도록,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그들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목표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뭘 다시 말하는 거야? 이걸 달성하게 해준다. 개인적인 목표, 직업적인 목표, 이거 두 개를 달성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직업,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워라벨이잖아. 워라벨 다시 말하는 거 있는 거잖아. 일에 대한 유동성, 일에 대한 통제력. 그래서 결국에 일과 일반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 앞에서 나왔던 이걸 추구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워라벨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쉬운 말을 어떻게 바꿔준 거야? 고급스럽게 바꿔준 거잖아. 그죠? 아주. 자, 그럼 얘가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부분 unable 목적어 두부정사, 얘 그래서 얘 뭐야? 목적이 뭐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우리가 2학년 때 뭘로 들어가요?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 다루는 동사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신법이잖아. 교과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학기 때 들어가기는 하죠. 살짝 늦어봤자 2학기. 그러다 보니까 얘 2학년 문법. 자, 그 다음에 must A and B, 이거 우리가 상관접속사라고 해서 많이 하죠. 이때 A와 B의 뭐가 같아야 돼? 얘는 상관접속사니까 A와 B는 뭐가 같아야 돼? 얘네들은 같은 같은 아이들을 같은 형태로 연결한다라고 하잖아. 이때 같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같은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품사랑 어딨니? 여기서 얘 뒤에 나오는 품사랑 앞에 나오는 품사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같은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때 must A or B, A and B, A nor B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들어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딱히 깊게 설명을 안 할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중요해요. 얘는 중요해. 얘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기말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학기 기말 혹은 중간 사이에 얘가 나오기는 해. 이 간혹적어, 진목적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로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몰라요. 그래서 학교 수준 봐야 돼. 좀 어렵게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룰 거야.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의 주요문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능률 쪽에서 많으니까 들어갈 건데, 근데 일반적인 중학교에서 이거 다루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그때 가정법도 들어가고 군사부도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교 뒷부분에서 한두 문장 정도 과목적으로 지목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학교는 좀 적다. 어렵게 갖는 학교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중학교 때 나온다? 그럼 우리 학교 좀 어렵게 시험 문제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가보자 라고 하면요, 여기를 줄 수가 없잖아. 자, 누구라고 할까? 유진아? 우리가 봅시다. 간혹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5형식에서 많이 써요.
오형식에서 많이 쓰고 목적어가 주로 모일 때 가목적어, 증목적어 많이 만들어. 두 가지. 객관식으로 드릴까? 아, 3번까지 합시다. 여기서 두 개 물어봐. 네, 여기서 두 개 보시면 돼. 많이 만드는 거야. 1번이랑 3번? 되죠? 3번 말고 됐죠? 아시겠죠? 반목적어, 증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오형식의 구조에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일 경우에 많이 만들어요. 여기서 다른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명사구나 명사절 안 돼요? 왜? 되는데 잘 안 만드는 거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 목적격 보어는 보어가 얘네들 뒤에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 속에 들어가는 말이지. 하면 이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 속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건지 대절 속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얘네 전체를 받아주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는가? T를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목적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it을 냅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뭐랑 똑같은 거야? 우리 가주어 진주랑 똑같은 거야. 가주어 진주랑 똑같은데 대상이 뭘로만 바뀌었을 뿐인 거야? 그냥 목적어가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조심해서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반복해서 말하지만 오형식 구조에서 많이 만든다고 했어. 근데 오형식 구조에서도 특정 5개의 동사가 쓰이면요, 과목적어, 진목적어 정말 많이 만들어. 정말 많이. 그 5개의 동사가 뭘까라고 하는 걸 서연아? 서연이 어디 있어요? 아, 서연이? 오케이. 5개 동사.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첫 단어 드릴게요. 첫 글자. 이렇게 5개. 오케이. 메이크. 삐? 그러면 서윤아, 서윤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거에서 4개 중에서 뭘까? 아무거나.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얘는 빌리브. 그 다음에 도연아, 3개 중에 오케이. 잘하시네. 우빈아. 네. 추스? 쿠? 못 들었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컨시를. 그리고 하나 핑크. 왜 팁을 못 쓰니? 자, 그래서 이 5가지들의 동사일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 정말 많이 만들어요. 정말 많이. 그러다 보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장은 1학년 때는 우리가 주요 문법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누가 나 풀었어? 아니야? 오케이. 자,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서는 1학년 때는 주요 문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룰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에서는요, 얘는 기본 문법으로 다뤄야 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얘네들은 가주어, 진주어가 자 목적어로 바뀌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였지. 그 위상, 얘 위치도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아. 중학교 2학년 때 주요 문법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법이 되어버리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마찬가지예요. 얘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문장에서 해석하기 정말 어려워. 얘는 진짜 일상적인 문법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보통 2가지 경우가 많아요. 하나가 오형식, 하나가 분사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얘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답의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일단 보면서 갈게요. 자, 회사야, 그죠? 얘 주어지. 자, turning.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분사로 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
turning a blind eye.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눈을 돌리는 거잖아. 어디로? 이러한 성향들로 돌리는 회사가 will find 알게 될 거야. 그게 어때? 어려워. challeng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용사를 어려운, 힘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자, 힘들다는 걸 알게 돼. 뭐 하는 게? 고용하는 게. G세대 노동자, 하물며 신입사원들 채용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돼.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성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선호들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선호는 뭐야? 우리가 앞에서 한 거잖아. 얘네들이 왜 중요해? 이해해야 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일의 유동성을 원해요. 유연성을 원해요. 업무 스케줄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결국에 뭘 원한다? 워라밸을 원해요. 뭐보다? 월급 높은 것보다, 연봉이 높은 것보다 난 내 자유시간이 중요해 라고 하는 거지. 좋겠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물어보자. 갑자기 생각나네. 누구한테 물어보지? 태우? 태우죠. 태우는 월급이랑 자유시간. 월급? 그래, 결국에 돈 많이 벌면 짱이고. 그치, 결국에 대출 한번 받아봐. 그러면 은혜 무서워.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 성향, 선호들이라고 하는 것, 얘네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말을 한 blind eye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만약에 blind라는 말이 빠졌어. 그러면 그냥 눈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잖아. 눈을 돌리는 회사네. 그러면 회사가 이걸 신경 쓴다는 거지.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blind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안 보이는 눈인 거잖아. 안 보이는 눈을 이쪽으로 돌렸대. 그럼 이거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해주는 거잖아. 이런 회사들은 신입사원 채용하기 힘들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중요하긴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게? 제공하는 게 라고 해서 얘 가주어, 얘가 진주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에 맞춰가지고 구문, 순서를 다룰 때 it, be,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짜 빨리 이게 오든가 해야 돼. 어디다 쓰는 자, it, be, 형용사, 투부정사나 대절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이 문장 구조로서 나온다라고 하면 웬만해서 그냥 보자마자 가주어, 진주어겠지?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 안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어. 정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것은 마찬가지야. 이 5가지의 동사들이 쓰였어? 그 다음에 it, 형용사, 투부정사나 대절의 형태로 나왔어?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겠지? 하고 보셔도 돼.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약간의 그냥 편법이지. 자, 그래서 필수적이래요. 제공하는 게 그들에게 업무 환경을. 그래서 어떤 업무 환경? That match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관과 맞닥뜨리게 되는 일치하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워라밸을 원한다. 그리고 이 뒤에서 뭐라 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은 고용 못해.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에서 보시면 G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얘네들이 왜 중요한가? 당연하게 얘네들이 신입사원이니까.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못 뽑을 거야.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거 이해해라. 감안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지. 정말 단순하게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답을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 지워봅시다. 뭐야?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offering employees. 자, 제공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suitable salary. 아주 적절한 월급과 이득을 이라고 했는데 이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샐러리보다 뭐라고 해야 돼? 자유시간 하면 워라밸을 원해요 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글이 쓴 사람이 여기서 이 부분이 해당해? 해당 안 하지. 할 말이 아니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바는. 자, 그러면 시도해요. 장려하기를 변화를 직장에서. 이것도 아니지.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 직장에서 무슨 변화를 시도했지? 자, providing 제공해요. 불쾌한 업무 환경을. 이것도 아니지. 불쾌한 업무 환경 그런 거 관련된 내용 없어서 업무 환경이다라고 하는 건 맨 뒤에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얘는 왜 넣은 선지야? 그냥 문장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읽다가 맨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장인 거지. 그러니까 2학년 수준의 문장을 보고서 얘는 확실하게 해석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environment, work environment 있으니까 work environment. 그러니까 얘인 것 같아. 느낌적으로 푸는 애들을 위한 거. 아시겠죠? 자, 4번 ignoring. 자, 무시하는 거예요. What 젠지 individuals want. 젠지 개인들이 원하는 거를 자 경력의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blind eye가 뭘로 변한 거야? ignoring으로 변한 거지. 그리고 뒤에 나온 이런 선호도라고 하는 게 뭐야? 뒤에 걸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일단 5번까지 읽어보자. 자 포기하는 거야 기회를. 자 뭐 할? 젠지랑 의사소통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포기할 그런 기회,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거 무시한다, 이거를 잘 안 본다,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사소통할 기회라고 하면 너무나 폭이 넓어요. 얘는 너무나 폭이 넓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4번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젠지가 원하는 바가 다 뭐였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커리어, 경력 측면에서 뭘 원하냐 라고 하는 거야.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봅시다. 아마 전부 다 하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자, 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일단 여기 나왔네. 자, 여기 문장에서 보시면요, 일단 구문부터 해보면서 갑시다. 자, jet lag 좋아. is 동사 관절 temporary sleep problem 보죠. 자, 뒤에 나오는 that은 뭐예요? 앞에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that 나왔죠. 그 다음 동사 나왔죠. 그럼 얘 관계대명사겠지? 자, 근데 뒤에 뭐예요 얘?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그냥 부사절로 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부사절이 맞기는 해. 부사절이야. 쭉 뒤에 끝까지가 전부 다 부사절인데 이때 이 왼절이 대절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지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냥 일단 부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자 Your body's internal clock 좋아. is not synchronized 동사 with the time zone 이라고 해서 얘 부사절. That you're in. 자, 이때 됐어 뭐예요? 그냥 때부터 in까지가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복잡해. 자, this internal clock 주어진. 이런 문장 좋다. 아주 좋아요. 자, 이때 위치 뭐예요? 관계대명사지. 자, 그러면 아까 누구까지 이제 우빈이까지 했나? 맞지? 마지막에 지우? 지우 어디 있어요? 지우야? 이거 관계대명사지? 주격이지? 그럼 이때 앞에 어차피 선행사는 클락이잖아. 그럼 얘 that으로 바꿔도 돼야 안 돼?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오케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하죠. 지금 문법을 깊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앞에 항상 컴마가 찍힌다라고 하는데 이때 that과 what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다룰 때 한마디로 관계사를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기본 문제 유형이야. 여기서 활용형이 첨가가 되어지는 거고 중학교와 중학교에 맞춰서 혹은 고등학교에 맞춰서 첨가가 되어지는 거고 얘는 어디서든 들어갈 수가 있는 가장 기본 문제 유형 패턴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is also referred to as 자 앞에서 이야기했나? 내가 너희들한테 consider 이야기했니? consider ASB? 안 했니? 자 is also 자 일단 얘는 자 언급이 되어져요. 자 뭐로? body's circadian rhythm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is also referred to까지를 동사라고 하고요 as a body's circadian rhythm 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보고 자 근데 이 문장이 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냐면 자 문장 주어 맨 앞에 있어 그 다음에 관계사가 붙어가지고 끊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 주절의 동사 어디 있어? 뒤에 나오는 테스잖아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렇게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그럼 이때 동사의 형태 물어보는 문제 언제든 나와. 이건 중학교도 기본이고요. 고등학교도 기본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주어이고 뭐가 동사인지를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하기가 힘들다. 왜? 관계사가 붙어서 이만큼 길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넉넉히 읽다 보면은 얘가 동사인지 뭔지 뭔 자리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억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에 말해줘요. 오케이? 자, 왼절 부터 끝까지. 자, 캐칭업 이 뒤에 것까지. 같이 할 거? 알아서 합시다. 자, ing 나왔으니까 주어. When you're near location 여기까지가 주어죠. ing를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can take 동사 very a lot of time 목적 이 뒤에 것까지 일단 구문 분석은 쭉 하면서 갑시다. 나머지 뭐 해석이나 뒷부분들 말씀에서는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흥미롭게도 얘 부사죠. Traveling east and traveling west 주어죠. The left 동사 the same effect 목적어 on the body 자 얘는 뭐예요? 전치사 명사로 effect 자 다음은 last 줘 lengthens 동사 the body 목적 the body clock experience for the normal day-night cyc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길 body clock experience부터 해서 쭉까지 목적어죠. 이때 of 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예, 해주는 거야. 그죠? Traveling is, however, 그러나 shortens 동사 one's experience of this cycle 목적어 this has to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잘 알아봐 주셔야 돼요. 얘는 이것까지 한 번에 내쓰기는 어렵고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할 때 다시 말할 거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해. 그래서 앞에 거 제끼고 얘부터 일단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사 it 목적어 difficult 목적격보어 그 다음에 for 다음에 나올 어디까지? 쭉 뒤에 것까지가 다 뭐야?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야? 가목적어 뒤에 for 이하 뒷목적어. 근데 여기서 for은 왜 들어가는 거야?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명사네. 이거 그럼 뭐예요? 너는 오늘 했잖아.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나오는 참 진짜 글씨.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아이 뭐예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투부정사 앞에 꼴명사 나오면 얘가 이거 한다 라고 하는 건 깔고 가주셔야 돼. 아시겠죠? 이것도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에서 나오긴 해. 모의고사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내신에서는 잘 안 되지. 너무 쉬워서.
자,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때 result in이라고 해서 얘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한다. More serious cases라고 해서 얘 object lack 이거를 뭐 목적을 하면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목적을 하고 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